지금부터 미주 현대불교 제300호 발행 및 성스러운 전사의 길 한국어본 출판 기념 행사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월간 미주 현대불교 300호 발간 기념 및 성스러운 전사의 길 한국어 출판 기념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은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미주 현대불교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잡지 발행을 위해서 25년간이나 애써오신 김홍근 거사님의 문서 포교 원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지 청정 본연의 자성을 그대로 현현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도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혼을 지키려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주 불자님들과 한국의 불자님들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좋은 글과 소식을 전해주는 국민들의 불교적 잡지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미주 현대불교 잡지 발행에 협력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주 현대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주현대불교 제300호 발행기념식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 조계사의 도암 스님입니다. 뉴욕 조계사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번 생에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과 같이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큰 원을 세우고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 조계사 전 주지 묘지 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으로 뉴욕 조계사에 온 지 벌써 3년 반이 되었습니다. 포교와 사찰운영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마음의 준비조 안 된 상태에서 언어와 문화가 낯선 뉴욕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현대불교 김영근 사장님의 불교에 대한 신심과 미국 포교의 경험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 불교의 현실과 미래, 사찰 운영 등 직간접적인 25년 경험을 통한 조언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 속의 한국 불교 전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열악한 재정과 충분치 못한 후원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심으로 한국 불교 세계화의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영근 사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도와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사회에 널리 퍼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이루는데 함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한국 현대불교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현대불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주 현대불교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월간지로 300호를 발간하려면 꼭 25년이 걸립니다.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30년도 걸릴 겁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지난 25년을 열정과 인내로 미주 현대불교를 이끌어 오신 우리 김형근 사장님께 또 후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한 분야인 미주 한인 불교계의 활동이 현대 미주 불교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된 것은 역사적 자료로서 한인사회가 높게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인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미국 사회,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하는 명상들을 잘 정리한 것도 훗날 한인사회의 역사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미주 현대불교는 연꽃축제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자라는 우리의 2세들의 미래를 돕는 데 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은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 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일, 또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불교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주 현대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미주 현대불교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주 현대불교가 걸어가는 길에 이제까지 25년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힘드는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김발행인의 이해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사실 불교 잡지를 만드는 게 일반 대중 잡지가 아니기 때문에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한국에 절이 100개나 있다고 합니다. 100개도 더 넘죠. 근데 그 스님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절의 어떤 협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25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을 그것도 순풍에 돛 달고 가는 배도 아니고 역풍을 맞으면서 25년 동안 끊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 것은요. 오늘 오전에 비가 왔는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이민 왔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71년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는 30대, 머리도 새까맣고 젊었죠. 그런데 아까 어느 세월이 그래 빨리 갔다고 하셨는데 45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눈 2번, 3번 껌뻑껌뻑 해보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없었어요. 올 때 800불 갖고 딸내미 하나 안고 와가지고 살면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았으니 힘들었겠죠. 많은 분들이 별 차이 없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김영근 발행인께서 25년 동안 이 불교의 특별한 그 협조도 없고 또 불자들의 이 11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 신도들이 11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25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뼈저리게 고생하면서 이 삶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과부가 과부 사용한다고 합니까? 그러듯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이 사회에서 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야 저분의 25년 동안 그 살아왔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25년을 지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정말로 고맙다. 특히 이 100개나 넘는 절이 있는 미국 사회에서 불교 잡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 오는 눈 내리고 하는 어려운 25년을 겪어왔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
안개도 끼고 저기 오늘 저래를 갔는데 비가 차 운전하기도 힘들었죠. 살아왔는 그 기간이 그와 같이 어려운 오전에 오늘 비 왔는 것과 똑같은 그 기간을 지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해놨는 일이 왜 됩니까? 그냥 뭐 대충 300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고도 받아야 될 기고, 이것도 해야 될 기고, 저것도 해야 될 기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300호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25년을 살았으니 앞으로는 이제 순풍에 돛단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이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 사람이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은 현재까지 해는 일보다는 10배, 20배 더 엄청난 일을 앞으로 20년 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년 동안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같은 입장을 겪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네 잘했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요 한국에 미국에 불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자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그 25년 동안의 그 일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0년은요, 앞으로 25년이라면은 세월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과거 25년 동안에 이르는 일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낸 게 과거 25년이라면은 앞으로 10년은 정말 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위신이랄까 자존심이랄까 그것을 여기서 심는데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 문화의 새로운 어떤 떠오르는 아침 해 같은 조짐을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근본뿌리가 불교 정신에 있기 때문에 불자로서 더 큰 긍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 정신사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 추구의 한계를 느낀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 철학자들이 그 해답을 갖다 동양 선불교에서 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지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도 서양 교육으로 교육되어진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 질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불교를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서양인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미래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항상 한국미술사를 가르치거나 그럴 때 많이 강조하는 일입니다. 이 매거진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 좋은 매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 모든 책들이 이북으로 바뀌는데 종이 잡지가 어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아주 네거티브한 반응들을 보이지만 다른 책들은 세속살이의 성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인터넷으로 읽는 게 더 용이할 테지만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은 인간이 몸에서 몸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 마음을 얘기하는 종이책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서 누군가 마음을 깨어있도록 하는 느낌과 느낌으로서 전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불법이 영아시중의 깊은 상징의 의미로 해마다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연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미친 듯한 급류로 흐르고 있지만 현대불교 매가지는 느린 듯이 고요히 꾸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흘러갈 것을 전 의심치 않습니다. 300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김 사장님과 글을 내준 김지영 변호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장죽의 발전이 있도록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직접 취재하시는 분도 있고 칼럼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래 박사님은 그 칼럼을 약 한 20년 가까이 쓰신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칼럼 한 칼럼을 쓰기 위해서 보통 책을 매달 3권, 4권, 5권씩 이렇게 읽고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조성행 칼럼은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씩은 최소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조성래 박사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직접 취재를 다니는 우리 기자들이 있습니다. 홍성미 기자. 홍성미 기자 길 보시고 홍성미 씨가 어떻게 생겼나 이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입니다. 홍성미. 그 다음에 또 지금 사회 보시는 같은 홍 씨 있습니다. 홍유경 씨. 홍유경 씨도 또 우리 기사를 하셨습니다. 1년에 매달 아니지만 가끔씩 또 글 쓰는 분이 우리 강효훈 이제 최근에 저희 잡지에 자타카도 번역해 주시고 또 달라이라마 이제 한국에 초청하는 문제로 내가 만난 달라이라마 이런 글을 써주시는 이치란 박사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 대표로 우리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주 현대불교 300호 발행 및 성스러운 전사의 길 한국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현타 스님 그리고 도암 스님 또 미주 한인회 회장님 또 화가 선생님 그리고 조일환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긴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주 현대불교는 300호 발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때문에 미주 현대불교도 이제 디지털화해서 인터넷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종이 잡지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디지털 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분 뉴욕에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뉴스위크도 이미 지금 인터넷판으로 전환. 뉴욕타임스도 제가 알기로는 종이 신문이 자꾸 이제 부수가 줄어들고 인터넷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한글판,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잉글리시 버전 이렇게 해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뉴욕이라고 그러면 세계의 도시 중에 도시거든요. 그래서 미주 현대 불교도 앞으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를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주뿐만 아니고 유럽이랄지 호주랄지 한국까지도 이렇게 네트워크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그동안 300호는 엄청난 이 기록 말하자면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14일 날 LA 행사 때 우리 김영근
발행인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이제 미주 현대불교는 운명에 맡기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김 거사님은 이제 얼굴도 동안이고 제가 볼 때 눈도 밝으시고 얼굴이 동안이니까 앞으로 한 30년 이제 그동안 발로 뛰어다니는 미주 현대불교를 했지만 앞으로는 앉아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천리를 보고 뭐 서서 만리를 본다고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번 그 길을 모아가지고 우리 미스터 김에게 한번 길을 넣어주는 그 박수로서 제가 인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길이 89년에 이제 잠깐 돼가지고 2015년 6월에 300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하다 보니까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이것은 1968년도에 서경구 스님이 이제 이따가 연사를 넣으실 사무엘 버굿이라는 참 대거사님한테 그 당시에 68년도에 개첩을 준 겁니다. 그 개첩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불교 신자가 이제 한국 불교를 이제 시작하는 신자가 생겼다. 한국 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학교로 말하자면 신입생이 들어오는 것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첩이 됐는데 이 개첩이 굉장히 특이한 개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고요. 개첩을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쓰는 개첩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숭산 스님이 73년도에 보살계를 서르고 주신 이제 개첩인데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역사적인 작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1965년 10월 17일 날 국제불교 행사가 하와이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조계종 대표, 조계종 깃발 딱 들고 왔어요. 저런 사진 없습니다. 아마 조계종이 없을 거예요. 5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사진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 숭산 스님에 관한 숭산 스님이 뭐 엽서 같은 거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엽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가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숭산 스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김진모 거사님이라고 그분이 고등학교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한국불교 자료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것이 여러 한국의 유명한 스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앞서도 한국의 큰 스님들 초청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89년부터 이제 잠깐 돼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됐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큰 스님 초청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해놓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미주 한국불교사의 정말 역사적인 그런 행사가 된 것이 이거 40주년 행사. 사실 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50주년 행사를 정말로 못한 것은 정말 유감이고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40주년 행사를 저희가 그때 했습니다. 그나마나 이것이 했던 것이 참 다행입니다. 뉴욕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중표 교수 초청 행사 아마 이중표 교수 초청 행사 해가지고 미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불교 교리 강좌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2년 전에
불광선에서 미동부회 특별교구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형식을 갖춰가지고 세미나를 한 것은 처음이고 이 행사하고 자료집도 나왔고 그래서 정토 진종이 미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한 행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남북 불교 교류인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에서 91년도에 보내온 거고 왼쪽은 1990년도에 미 국무성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도 좀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 국무성에서 이것이 온 회신 내용입니다. 이 행사에 91년도 LA에서 열렸는데 그때 한국 불교계의 실력자들은 전부 다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한국 불교에서 얼굴을 이렇게 봐자면 실세가 아닌 거예요. 조계종, 태고종, 무슨 천태종, 총무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단에 스님부가 다 왔어요. 막 LA가 전부 다 불교인들로 막 다 차버렸어요. 한국에서 왔지, 북한에서 왔지, 일본에서 왔지.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주 한국 불교에서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15년 후에 도안 스님 모시고 북한의 사찰 순례를 갔습니다. 예, 24명이 가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평양에 있는 광법사라는 절에서 우리가 합동으로 법회를 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행사였더라고요. 이제 이게 1차로 2005년도에 갔고 여기 보시면 이게 같이 기념사진 촬영한 거고 2차로 저희가 2013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17명이 갔고 올해 저희가 마지막 이제 3차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한인 회장 민 회장님께서 우리 문화 불교와 관계 한국 문화가 관계가 깊다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의 80% 이상이 이 불교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불교 잡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의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첫째 이제 지금 연꽃 축제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스님이 해민 스님이라고 인취사에서 약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연꽃을 한국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보급 운동을 한 분이 해민 스님이신데 이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연회를 뉴욕에서도 하고 워싱턴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워싱턴에서는 행사입니다. 이제 강연도 하고 저희가 연꽃도 막 무료로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법도 설명하고 이렇게 무료 분양도 해가지고 연꽃에 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꽃 축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지금 이것은 이 연꽃 축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장면은 뭐냐면 사경이라고 고려 사경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사라진 고려 사경을 복원한 김경우 선생이 2007년도인가 이렇게 그 뉴욕 문화원에서 사경 전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려 사경이라는 게 한류 원조입니다. 원조. 이게 뭔 뜻이냐면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고려 사경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경 알리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알려가고 그 뒤에부터 이제 계속 사경 행사를 미국에서 LA에서 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타운홀에서 사경도 전시를 한국에 23명이 와서 했습니다. 그때 데일리 뉴스에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한 페이지. 우리 김경호 선생이. 그리고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중앙일보에서 김경호 선생을 저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 이런 거 통해서 그
청소년부 경고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작업을 통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사를 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저희 미주현대를 통해서 이제 타민족 사찰을 미국에는 한국의 전통 불교국가 13개 국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굉장히 불교 활동을 열심히 참 재미있게 합니다. 미국 불교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미국 불교의 역사에 관한 책이 3가지가 중요한 책이 있는데 지금 2가지가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연재해서 그것도 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개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는 것은 이제 지금 미국의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한때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랬는데 이 명상을 한국에도 이제 굉장히 이 미국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명상이 응용이 많이 됩니다. 응용에 의학계에도 응용이 되고 교육계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도 좀 취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한 프로젝트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0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0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1년에 평균 30,000불, 40,000불 적자 보는 상태에서 또 10,000불 프로젝트 시작하려면 그것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미주 현대불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too am a believer in the Buddha Dharma through the excellent instruction of profound teachers from the Chan tradition in China, the Sun tradition of Korea, and then studying for the last 40 years with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자입니다. 제가 아직 청소년기에 있을 때 중국의 선불교를 시작으로 저의 불교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또 한국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국의 선불교를 통해서 저의 불교의 인연은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되었으며, 지난 40년 동안 저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불교를 공부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고 거룩하신 스님들의 가르침에 귀의하면서 살아오는 일만이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I was asked to speak a little bit about one of my teachers, Chogyam Trungpa Rinpoche. 저는 오늘 저의 스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초겸 트룽파 링포체입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is particular man, Chogyam Trungpa, Ocean of Dharma, at least one of the most important bringers of Buddhism to the West.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법어의 바다인 트룽파 링포체께서는 서양의 불법을 전달하신 분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트룽파 스승께서 17년 동안 미국에서 법어를 돌아가실 때까지 펼치실 때까지 He taught thousands of students personally and millions, literally, of people through his writings. 그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제자를 보살피고 키우셨으며 글과 미디어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법어를 전달하셨습니다. But his special quality is he created a language for Dharma in English. 그런데 그 스승께서 하신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된 법어의 언어를 만드셔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The key teachings being the development of tranquility and insight through meditation. 스승께서는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과 직관을 개발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The development of
an open heart through the training of the mind. 마음을 훈련을 함으로써 마음을 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Always putting others before oneself. 남들을 나보다 더 앞에 놓으셨으며 That all beings must go before this idea of a me. 모든 중생들이 나보다 더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보살계를 심각하게 지키셨으며 And then the Mahamudra, or the great symbol teachings, and the Mahaati, the great perfection teachings.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하무드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상징을 통한 가르침과 마하아치라고 부를 수 있는 불교의 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What it means is to be a decent human being, to have dignity.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존엄을 가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o develop calmness and kindness. 고요함과 친절함을 개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불법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And most important of all, to have complete faith and confidence in the Dharma.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불법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In addition to the Buddhist teachings, he was also unique in presenting what was missing in Western culture. 불교를 서양에 가르치시는 것 이외에 스승께서는 서양 문화에 없는 어떤 점들을 서양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티벳과 인도의 모든 전통을 통하여 There is a understanding of how to be in the world based on our ancestors and based 우리의 조상과의 on 관계를 속에서 우리 인간 존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자 사상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불교 사상, 동양 사상에 기본을 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So, for Westerners, he taught the teachings of what he called Shambhala.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 스승께서는 샴발라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선을 바탕으로 한 존중되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Let us remember our ancestors, because without them, our existence would have no value.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조상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And let us remember Dharma so that we understand complete enlightenment is not a myth, it is real.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아는 삼략삼보리 불법은 그냥 생각이나 추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Korean version of Shambhala that you just talked about. Thank you. 미주 현대불교 300호 기념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영어로 해서 amazing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해낼 수 없는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써보고 출판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정도 해놨었다면 초인적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일반 독자, 일반 불교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불광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사보입니다. 우리 구룡사에서도 사보를 발행하고 있고 통도사에도 사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일반 불자를 상대로 하는 잡지도 한국에서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한국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아요, 한국절. 그 다음에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라. 그런데 미국에서 미주 현대 불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반 독자를 위한 겁니다. 사보가 아니에요. 사보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현대 불교가 300호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출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이건 기적이라. 왜 그러냐면 미국 사정에서 제가 봤을 때에 한인들이 열악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절도 힘들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면 첫째는 리더라고 봅니다. 그 리더는 김영근 사장님이라는 리더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은 읽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책 찍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수도 없는 책들이 찍혀 나오지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미주 현대 불교를 키워주는 것은 누가 해준 것이냐? 책을 출판하고 난 뒤로부터는 편집인이라든지 책 찍어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독자. 독자들이 애용해주면 미주 현대 불교 퀄리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미주 현대 불교 사장님이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모자란 독자들이 하는 소리라. 많이 봐주고 돈 많이 대주면 미주 현대 불교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하는 거라. 퀄리티 좋게 나와서 최고의 퀄리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근 씨 말에 쩌째째하게 막 글도 그런 글도만 한다는 뭐 퀄리티가 뭐 종이 질이 나쁘다는 뭐 어디지 그 독자가 나쁘다는 이건 전부 다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조이람 교수님 이야기했을 때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나 미국에 살면서요.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공은 중국 불교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역학에서 문헌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 전공인데 한 10개 정도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중국 불교 언어를 해가지고 하니까 저 정체성 문제가 보여요. 내가 도대체 중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와서 중국 철학 가르치고 중국 불교에 해서 뭘 하겠냐는 거야. 그 정체성의 위기가 언제 왔냐면 하와이 대학교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가보니까 하와이라는 게 정말 좋은 데예요. 유일하게 불교를 대접해주는 대학이 하와이 대학밖에 없습니다. 전역에서.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덕택이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이 돈을 몽땅 갖다 주고 학교 발전을 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미국하고 맞짱하면 까다 보니까 일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짱하면 깠잖아요. 일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일본 사람 덕에 가르친 거야. 유일하게 불교를 철학과에서 가르친 데는 하와이 대학밖에 없습니다. 전혀 불교를 철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이해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학은 서양 철학만 철학입니다. 기독교도 습관이 못해요. 그건 전부 다 너네들은 그냥 이주들이나 가르친대. 그 종교학과나 가르치고 뭐 시작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와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줍니다. 불교. 근데 그게 우리 덕택이 아니고 누구 덕택이냐? 일본 사람 덕택이 저도 가서 좀 얻어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계속 그 얘기 그래요. 그런데 가서 저보러 그래요. 한국 철학을 가르쳐 말하는 거라. 스님이니까 한국 철학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좀 깝깝하죠. 정말 좀 깝깝해요. 내가 한국 스님으로서 자라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 동경대 가서 공부를 하고 티베트 대학에 티베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면 너무너무 쉬워요. 티베트 불교 가르치면 저 쉬워 죽는 겁니다. 몇 코스를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막 가르칠 수 있어요. 일본 불교 너무너무 쉬워요. 줄줄줄 가르칩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 다 출판돼 있어요. 책들이.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재가 다 있는 거라. 그것도 있죠. 이 출판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파워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한국 불교를 가르치려니까 네 아담아 있다. 일본말로 뭐죠? 대가리 아프다는 말이야. 대가리 아프다. 아담아 있다. 왜요? 단 교재 한 권이 없더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가르칠 교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원들이 쉬워요. 왜 그냥 토픽만 정해가지고 가르치면 되니까.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교재가 단 한 권도 없더라는 거라.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못된 건 다스님 책임이고 못된 건 다스님 책임이고 잘된 것도 전부 다 제가 다 책임이고요. 봐요. 책이 없는 거라. 책이. 한번 구글 한번 봐봐요. 구글 체크해봐요. 티베트 불교 있죠? 책이 얼마나 많냐면 tons of publication이야. 하루에 한 몇 권씩 출판되나 봐요. 일본 불교에 대해서도 하루에 수십 권이 책 출판되나 봅니다. 우리가 교재를 선택하는데 너무 머리 아파요. 어느 것을 교재로 써야 될지. 한국 불교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 모든 위기들은 누가 극복해 주냐? 한국의 스님들이 극복 안 해줍니다. 미국 불교는 이끌어 갔을 때 누가 이끌어 가냐? 교민이에요, 교민. 여기가 기쁨입니다. 우리 미국 불교는 한국의 스님들이라든지 한국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지한 순간 끝장납니다. 왜? 우리 밖으로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왜 돈 없어 못해요? 미국이 한국보다 몇백천 배 잘 사는데. 말도 안 될 소리예요. 제가 일본 불교를 연구했을 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동안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 절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다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절들이. 보통 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돼요. 의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애국 불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구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한국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미국 불교를 만들어 가야 돼요. 티베트 불교는 너무 책이 많은 거라. 어느 교재를 선택하지 골라야 될 정도예요. 일본 불교. 대학은 미국의 사람들은 친일파하고 친티베트파를 만들어갑니다. 불교라는 타이틀을 거는 이상 전부 친일파나 아니면 친티베트파야. 그게 누구 때문에 낸 거예요? 책이야, 책. 우리가 한국 불교 썼다고 떠들대면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불교 뭐예요? 저쪽으로 물어봐. 한국 불교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함께 모르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함께 모르지 뭐. 왜? 교재가 없는 거라. 교재가 없어 설명해 줄 거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역시 저기 그 옆집에 부자면 저기 그 부잣집 팔아먹으면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가 짬뽕된 불교다. 그래요? 그래. 정말 미국이죠. 한국 불교를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왜?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중국 불교 조곤조박 짬뽕에는 특훈 불교입니다. 대단하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자요.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다. 미국은 이민국가잖아요. 이민국가에서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불교 이야기했을 때 선불교 이야기하면 뭐라고 줄 알아요? 중국 불교 아르구만. 또 뭐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하면 일본 불교 영향 많이 받아먹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문 이야기하면. 자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티베트 불교하고 중국 불교를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한국 불교의 경전주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건 전부 중국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불교의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의례는 어디 영향입니까? 티베트 불교 영향입니다. 다 티베트 불교 영향이에요. 한국전에 가면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합니다. 일본 불교 가서 그런 거 봤습니까? 단 색깔 하나 안 칠해요. 중국 불교에서 테마 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어요. 중국 내용대 봤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다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문도 애고 춤도 티베트 불교 스타일이고 노래도 티베트 불교 스타일이고 모든 게 티베트 불교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한국 불교는 명품 불교라고 그래요.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이게. 자, 저가 알고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몰라요. 왜? 뼈뺑이니까. 누가 기분인데 뭘 알겠어요? 미국이 오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된 거라. 미국 불자들은 한국 불자들에 비해서 수준이 몇천 배 낮습니다. 몇천 배 나요. 왜 그러냐? 이제 보편문화하고 특수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보편문화입니다.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미국 불교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미국 불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 이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봐요? 스케일이 커요. 미국 불자들은 정의를 할 때에 한국 불교는 다양한 불교 중에 하나로 정의하고 싶을 합니다. 이미 전제 조건이. 한국에서 신의 활동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 불교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라 다른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미국 불교 신도분들이 한국 불교 신도들보다 수준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지 않은 비정상이라 높아야 돼요.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게 해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을.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뭐냐? 정말 이제는 참불교 신도가 돼야 돼요. 참불교 신도. 그것은 머리로 해야 되는 주장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행동하고, 그죠? 머리로 공부해야 돼. 머리로 불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교는 지식불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00호까지 오게 된 배경들이 김영근 씨 자랑이 아니고 그래도 어렵지만 한 푼 두 푼 낸 여러분 독자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짜. 제가 이제 그 다음에가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철학을 가르쳤는데 불교 철학은 한국 철학을 가르쳤어요. 불교 철학 너무 쉬워요 가르치기가. 한국 철학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교재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너무 논리가 난돼 있고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 100개 100전 안 됩니다. 정서가 한국식 정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미국적 정서를 가지고 책이 나와줘야 돼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라.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한국 철학이. 그리고 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민이라면 교민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이제는 우리가 미국 사람이 돼야 되지 한국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내 뼈를 먹고 살아가야지 이것저것 박쥐 인생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미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미국 불교를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건 인종 개념 있는 거라. 한국 사람 하여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불교를 다 좋아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한 꼭지는 한국 불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불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서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미국 불교사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국 불교라로 전공하는 게 한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미국 불교라를 박사학위 나온 숫자가. 거의 한 200명 정도로 이제 미국 불교를 연구하는데,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이 한국 불교 나오면 한 챕터가 된다는 겁니다. 한 챕터 없어요.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정도. 그런데 그나마 한 챕터를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도 그 교재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뭐냐? 큰 소리 한번 불러 읽어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이것이 어디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다시 여러분들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미국 이야기라든지 이런 한국의 정체성 이야기 같은 너무 큰 주제니까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원체 사람들이 말빨을 세더만 나오는 사람마다 시간들 다 늘려 할 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 시간을 확 줄였는데, 자 우리 미주에서 현대불교가 단순한 하나의 잡지사 정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를 부딪히는 하나의 미디어 문화지.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미 이제는 김영문 사장님의 잡지사 아닙니다. 30년, 300과 했으면 지금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현재 우리 겁니다.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돼요. 김영문 씨, 우리 김 사장님한테 돈 몽따 해줘가지고 집안집 사준 그 정도 갈 거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구독해주고, 그리고 그 독자층 늘려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불교, 미국 한국 불교, 미주 한국 불교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 내고 싶습니다. 제가 미주 현대불교를 안 지가 한 30년 정도가 넘는데요. 간혹 이제 미주 현대불교의 김영군 사장님이 한국 가게 되면 저한테 콜포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화 오는 걸 봤는데요. 대부분 전화들이 이제 뭐 김영군 사장님을 찾지만 하소연하시는 신도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주 현대불교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그런 독지자님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알래스카에 계시는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전혀 이런 미디어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잘 접속을 못 해갖고 미주 현대 불교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좀 늦게 도착하셨나 봐요.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책이.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걸어갖고 저의 유일한 희망이 미주 현대 불교인데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랑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그분의 고충을 듣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미디어도 많고 이런 책자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런 외지 같은 데는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조지아의 깊은 데에서는 불자님들이 미주 현대 불교가 손꼽아 진짜 기다리는 유일한 낙입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 절에 다녔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 걸 느꼈을 때 참 미주 현대 불교가 참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미주 현대 불교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한국에서 불교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주 현대 불교를 우연하게 알게 돼 갖고 미주 현대 불교를 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미주 현대 불교가 또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많은 큰 스님들이랑 강사를 초대를 해 갖고 강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는 불교에 대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청하훈 스님, 뭐 기타 등등 스님의 그 고귀한 법문을 또 듣고, 그다음 박선배 교수님의 그런 세미나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불교 공부를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깊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귀빈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미주현대 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300호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600호, 900호, 또 1000호, 10,000호까지 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꼭 읽어주시고 꼭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더 알차고 더 불교를 이 세상에 한국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미주 현대 불교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